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투자 어렵다고 느끼시죠? 뉴스는 맨날 어렵고 차트는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리플도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 사도 될까?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걱정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리플이 어떤 상황인지, 왜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덜 불안한지 오늘 그걸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끝까지 들으시면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이 중요하구나 하고 감이 딱 오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특히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하는 시점보다 시청자들에게 보여졌을 때의 시점은 다른데요. 좀 더 빠른 뉴스로 실시간 대응하고 싶다 하시면 혼자 하는 것보다 빠르게 정리해서 알려주는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저희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실시간 대응 전략, 매도, 매수 타이밍, 해외 뉴스의 핵심 요약, 1대1 실시간 질문 답변까지 다 가능합니다. 또한 초보자들을 위한 무료 전자책도 있으니까 그것만 보셔도 용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이게 다 무료인데 안 할 이유는 없겠죠? 공유방 링크는 영상 하단에 넣어둘 테니까 무료 혜택 다 챙겨가세요. 자, 그럼 시향부터 알아볼게요. 큰 변화는 없어 보이죠? 지금 리플 시세 어제보다 0.13% 하락한 3,052원인데요. 얼핏 보면 큰 변화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게 단순히 조용하다는 뜻으로 보이진 않고요. 지금은 오히려 방향을 정하기 직전에 핵심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눈치 싸움이 아주 치열한데요. 먼저 차트 흐름부터 보면 최근 리플은 3,200원을 넘기지 못하고 계속 3,000원에서 3,1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이 구간이 중요한 이유가 단기 지지선과 저항선이 맞붙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위로 올라가려는 힘과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지금 리플은 5일선 3,077원, 9일선은 3,104원, 21선은 3,167원으로 모두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근 며칠 동안 리플을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식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눌리는 흐름이 오래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한쪽이 이기고 방향이 크게 정해지는 순간이 오는데요. 이걸 수렴 후 확산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리플은 그 수렴 단계, 그러니까 숨고르기 중인 장면인 거죠. 그럼 언제쯤 움직임이 크게 나올까? 여기서 바로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거래량은 예전보다 18% 이상 줄었어요. 사람들 대부분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건 나쁘게만 볼 게 아닌 게 요즘 거래량이 보통 거래량이 줄다가 다시 늘기 시작할 때 그 방향이 추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 RSI를 보면은 지금 39인데요. 이건 과매도 구간까지는 아니지만 하락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하지만 너무 떨어졌다는 인식이 퍼지면 반등이 나오는 자리이기도 해요. MACD도 살펴보면 시그널선 아래에서 계속 내려가고 있긴 한데 오늘 기준으로 하락 속도는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말은 아직 확실한 반등 신호는 아니지만 하락 에너지는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뜻이죠. 결국 지금은 기술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데요. 3,000원이 깨지면 하락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반대로 3,150원에서 3,200원 사이를 다시 돌파한다면 시장이 이제 다시 올라간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쯤에서 생각해보면 그래서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딱 고민되는 구간인데요. 이럴 땐 우리가 보통 뉴스나 파생상품 흐름, 기간 매수 매도 같은 데이터로 힌트를 찾아내야 돼요. 왜냐면 차트만 보면 갈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애매한 자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는 느낌보단 정보 싸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볼 뉴스와 파생 데이터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움직이진 않았지만 곧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자리고요. 그래서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어디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고래나 기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장이 어느 쪽에 더 베팅하고 있는지 이거를 실시간으로 같이 확인하는 게 수익 내는 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바로 그 데이터 같이 보면서 시장이 어디로 가려는지 조금 더 확실하게 그림을 같이 그려볼까요? 자, 한번 그림을 보죠. 파생상품 시장 움직임 보면 표면적으로는 조용한데 안쪽을 들여다보면 심상치 않은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먼저 거래량부터 보면 리플 선물 거래량이 전일 대비 18.31% 감소했죠. 미결제 약정도 2.8%가 줄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단기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장 애매하니까 일단 빠지자 하는 흐름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시간 옵션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무려 190%가 급증했고요. 미결제 약정도 66%나 늘었죠. 이건 지금 뭔가 큰 방향성에 베팅하려는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조용한 시장에 조용히 들어와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물은 빠지고 있는데 옵션은 반대로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흐름들은 보통 변동성이 곧 커진다는 신호예요. 자, 그리고 롱숏 비율 보면 바이낸스에서 롱숏 비율이 2.84, OKX도 2.39, 상위 트레이더들도 대부분 롱 포지션에 베팅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제 오르겠네 하고 기대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데요. 왜냐면 다들 롱에만 물려 있으면 큰 손들이 일부러 시장을 확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가격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롱 포지션 털리고 그 다음에 오르는 식인 거죠. 이걸 롱 털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청산 데이터도 보면 24시간 동안 4.48 밀리언 달러가 청산됐죠. 숏은 490K 달러로 그중에 롱 비율이 더 많지 숏은 작아요. 이건 지금 시장이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고 고래들이 언제든 한번 흔들고 갈 수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XRP 파생 시장은 움직이기 전 마지막 준비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는 사람들이 오를 거라고 생각 중이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방향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혼자 차트만 보다가 갑자기 급등이나 급락 나오면 대응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속 추적하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빠르게 잡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이어서 첫 번째 기사 살펴볼 건데요. 내용은 간단한데 파급력은 엄청 큰 기사입니다. 뭐냐면 중국의 한 대형 민간 기업이 3억 달러, 한화로 약 4천억 원 규모인데요. 그 규모의 XRP를 회사 자체 국고에 편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건데요. 이게 단순한 투자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국고에 넣는다는 말은 그냥 사고 파는 차원을 넘어서 아예 회사 자산으로 XRP를 보유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쉽게 말하면 현금 대신 XRP를 쌓아두겠다는 건데요. 그럼 왜 굳이 XRP일까?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는데요. 기존 금융은 달러 중심으로 돌아갔지만 그거에 대해 불신이 쌓였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XRP가 빠르고 싸고 안정적인 구조라서 신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로서 확장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밝혔는데 특히 눈에 띄는 건 이 기업이 그냥 스타트업이 아니라 수출입, 물류,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중국 기반의 실물 대기업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과 거래가 있고 이미 디지털 화폐 실험을 해왔던 곳이에요. 이런 회사가 XRP를 선택했다는 건 우리 돈을 어디에 보관할지 고민했는데 XRP가 제일 믿을만 했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고, 이건 결국 XRP가 디지털 시대의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즘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자기 나라 화폐 대신 다른 가치 저장 수단을 찾고 있거든요. 왜냐면 달러는 미국 기준으로만 움직이고 자기 나라 경제가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XRP가 법정 화폐 대체 수단, 즉 디지털 금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그림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XRP는 빠른 송금 수단 정도로만 알려졌는데 이젠 기업 자산을 저장하는 가치 수단으로 인식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이건 단발성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나 국가기관이 XRP를 국고에 담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시작점이죠. 특히 중국처럼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 싶어하는 나라들 입장에선 XRP가 완벽한 대안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뉴스는 단순한 3억 달러 매수가 아니라 XRP가 기관과 정부급 자산으로 채택되는 흐름이 시작됐다는 선언처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도 이건 장기적으로 XRP의 입지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기초 체력 강화하는 뉴스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용하지만 이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펌핑이 터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보는 보통 뉴스에 슬쩍 지나가고 마는데요. 우린 지금 그 흐름을 미리 보는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용할 때 차곡차곡 준비한 사람이 나중에 웃는 법이죠. 두 번째 기사는 좀 충격적인데요. 한 트레이더가 XRP가 최대 11,200%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거든요. 숫자만 보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이걸 그냥 과장으로 치부하면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데요. 이 트레이더가 주장한 핵심은 지니어스 액트라는 개념인데요. 처음 듣는 분도 많으실 텐데 이건 쉽게 말해서 미국 내 자산 이전과 조세 정책 그리고 디지털 전환 관련 법안의 합성 모델이에요. 이 법안이 발효되면 글로벌 송금, 자산 이동, 세금 회피 방지 등 여러 분야에서 XRP가 핵심 인프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논리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XRP의 기술적 구조 때문인데요.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거래 속도가 느리고 수수료가 비싼 편이죠. 하지만 XRP는 처리 속도가 몇 초고 수수료는 거의 0원이고 그리고 대규모 트랜잭션 처리도 가능해요. 이 트레이더는 그걸 이렇게 연결했어요. 정부나 대기업이 만약 국경 간 세금 정산이나 해외 자산 이동을 하려면 결국 XRP 같은 구조를 쓸 수밖에 없다. 이 얘긴데 이 말이 현실이 되면 XRP의 가치는 단순 송금 코인을 넘어서 글로벌 결제의 뼈대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가 말한 11,200%? 이게 어디서 나온 수치냐 하면 전 세계 자금이체, 국제무역, 기관 간 금융 이전에 XRP가 일정 비율만 점유해도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수십 배 커질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 건데요. 물론 지금 당장 그렇게 될 거라는 뜻은 아니고 하지만 이 기사에서 중요한 건 XRP의 본질적인 기술력, 두 번째, 제도 변화에 따른 구조적 기회, 그리고 세 번째는 기관 정부 주도의 수요 확장 가능성이에요. 실제로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 계속 논의되고 있고 SEC와 리플 간 소송도 막판 조정 단계에 들어간 상태죠. 이런 뉴스는 우리가 평소에 보는 오르고 내렸다는 단기 가격 뉴스랑은 결이 다른데요. 시장이 XRP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예 바뀌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럼 이제는 그냥 투자자들만 보는 게 아니라 정부와 기관, 정책 결정자들까지 XRP를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리하자면 이 뉴스는 XRP가 진짜 기관급 자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기사예요. 물론 이 11,200%라는 숫자는 현실적이진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방향성 자체가 중요한 거죠. 이런 흐름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우리도 그 방향을 미리 타고 준비할 수 있겠죠. 지금 XRP 시장이 겉으로 보기엔 조용한데 속은 아주 뜨겁죠. 기술적 흐름에선 하락 압력이 여전하지만 파생 데이터에서는 변동성 터지기 직전 신호가 나오고 있었고요. 뉴스에서는 중국 기업이 3억 달러 규모 XRP를 국고에 담겠다는 내용부터 미국 내 제도 변화로 XRP가 제2의 글로벌 결제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나왔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절대 감으로 투자하면 안 되는 구간이고요. 크게 세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첫 번째로는 지금 리플은 3,000원 초반에서 지지선 테스트 중이죠. 이 3,000원이 무너지면 2,950원까지도 열려 있고요. 반대로 3,150원에서 3,200원만 돌파한다면 추세 전환이 확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무턱대고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라 확인 후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기 기준으로는 3,000원 근처에서 소량 매수 후에 3,200원 돌파 시 추가 매수 전략이 좋아요. 반대로 2,980원 무너지면 손절 또는 관망하는 게 좋겠고 중장기 투자라면 이럴 때 조금씩 담아가는 것도 방법인데요. 다만 전략 있는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거래량이 줄고 롱숏 비율이 한쪽에 쏠린 구간은 갑작스러운 급등, 급락이 언제든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럴 땐 실시간으로 고래 매수나 기관 진입, 롱청산 급증, 옵션 매수세 같은 알림이 필요해요. 그런 걸 미리 볼 수 있어야 남들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겠죠. 특히 지금처럼 방향이 안정해진 상태에선 한 타이밍만 놓쳐도 수익이 아니라 손실 나버리기 쉬운 시장이에요. 그런데 혼자 고래기간 매집, 청산 경고, 돌파 신호, 차트 이런 걸 일일이 하나하나 보기엔 힘들고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공유방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라 시장에 숨어있는 정보와 흐름을 미리 읽고 준비하는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이런 데이터 그리고 타이밍 잡는 전략들은 무료 공유방에서 다 나누고 있으니까요. 나도 이런 정보 미리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더보기 링크 확인하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없으니까 여러분은 좋은 정보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원하는 정보와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공유방 링크를 드립니다. 공유방에 들어오시면 해외 뉴스의 핵심 요약 차트 분석의 중요한 포인트, 현재 시장 심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차트 분석도 공유방에서 간단한 영상 강의나 실시간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혼자 하면 막막한 부분도 방에 들어오면 너무나 쉽게 이해되죠. 또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고요. 무료 전자책과 실시간 강의 등으로 여러분의 투자 실력을 키워줍니다. 혼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정보와 혜택을 바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시간과 수익입니다. 혼자서 헤매는 시간에 수익 놓치지 마시고 공유방에 입장하셔서 시간을 아끼고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